관련 용어 중에 기장 의무 그리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장 의무부터 자세하게 볼게요.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기장이라는 게 뭘까요? 기장은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조금 가볍게 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써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어렵게 써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노력만 하고 조금 꼼꼼하게 챙긴다면 스스로 쓰실 수가 있고요.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회계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장부 작성을 할 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간편장부, 그러니까 조금 쉽게 작성하는 장부부터 볼게요. 1월 2일 날 매출이 발생했는데 수입 금액이 10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만 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비고에 카드 매출이 6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현금 매출이 40만 원이고 카드 매출이 60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한 줄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면 여러 줄로 바뀌어 버려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이 한 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현금 매출이 40만 원, 카드 매출이 60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금 매출이 이렇게 4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44만 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부가세 금액과 실제 매출 금액,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렇게 다른 계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금액도 돈을 받았을 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기록할 때도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회수는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복식부기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기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간편장부도 쓸 수 있고 복식부기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장부를 써야 될까 궁금하실 건데요. 간편장부 대상자, 그러니까 쉽게 가계부를 써도 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여야 돼요. 만약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 과세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해야 되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 일정 금액이 7,500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2021년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2020년에도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2020년 수입 금액, 그러니까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장부를 어렵게 쓰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그러니까 프리랜서 중에 2020년의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었다면요. 재무제표라는 거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건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직접 작성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될 게 사업용 계좌라는 거를 신고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사업용 계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나는 이 계좌를 사업용에 이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데요. 진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이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이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또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꼭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원래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었는데 계좌가 추가됐다라고 하시면은 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까지 그 사업용 계좌도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고를 해두셔야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부에서
어렵게 장부를 쓰라고 정해둔 사람인데 이렇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제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제재가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금액에,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걸 무기장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기장 가산세를 받게 되면은 금액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다라고 하면은 기장을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아까 경비율 중에 단순 경비율도 있고 기준 경비율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단순 경비율은 뭐고 기준 경비율은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입 금액, 이 부분이 프리랜서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프리랜서 분들이 장부를 못 썼다 하면은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프리랜서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모든 업종 코드에 각자의 경비율이 나와요. 그냥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의 몇 %를 경비로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비율이 60%다 라고 하면은 100을 벌었는데 내가 장부를 안 썼어도 60은 비용으로 썼다고 봐줄게, 이런 거고요. 경비율이 10%다 라고 하면은 100을 벌었을 때 너가 장부를 안 쓰면 10만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의 순이익은 9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주는 게 경비율이에요.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 경비율은 주요 경비라고 해서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같은 것도 있었다고 봐주는 게 단순 경비율이에요.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을 조금 더 적게 인정해 주는 건데요. 주요 경비, 그러니까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같은 것들이 없었다고 보고 경비율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소득 금액, 이 순이익이 아주 적어질 텐데 기준 경비율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주요 경비 부분도 순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차이가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이렇게 높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해당 과세기간, 그러니까 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면 매출이 7,500만 원의 미만인 사업자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프리랜서로 업무를 해왔다면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2020년의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일을 해온 분들이라면 그 전해에 2,400만 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7,500만 원을 기준으로 내가 단순 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프리랜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작년에는 경비율이 엄청 높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 조금 내고 환급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세금을 조금 내는데 그 다음 해가 되자마자 혼자 이제 단순 경비율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들어갔더니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세금이 갑자기 몇백만 원이 늘어나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놀라셔서 오시는데 이렇게 기준 경비율이 많이 작아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40909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수입 금액,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4,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필요 경비가 2,700만 원 정도 인정이 돼서 사업 소득 금액, 그러니까 순이익이 1,580만 원 정도인데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을 벌었다고 해도 사업소득 금액, 그러니까 순이익이 3,500만 원으로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2배 정도 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불리한 건 아닌데요.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웬만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수입 금액이 조금 많은데 나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기준 경비율을 썼을 때가 무조건 불리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리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세무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조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내 유형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성명 밑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안내 유형을 보시면은 나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가 복식보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니면 추계할 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때 기준 경비율을 쓰는지 아니면 단순 경비율을 쓰는지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는 간편장부를 쓰는데 단순 경비율을 쓴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기준 경비율을 쓴다라고 하면은 맡겨볼까? 아니면 스스로 장부를 평소에 관리해볼까? 이렇게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식보기 의무자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조금 관리를 해두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에게 세무 기장은 꼭 필요할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 기장이 필요한 거는 약간 인건비 지출이 생길 때 인건비 지출은 신고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지만 나도 프리랜서를 써야겠다, 같이 일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 기장이라고 하는 게 매 월별로도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분들이 관리를 좀 잘 해두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매출이 7,500만 원 넘으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요. 복식보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7,5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잘 정리해 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만 신고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7,500만 원이 안 되지만 돈을 써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